사실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승만 TV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복절은 이 나라가 가장 중요하게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광복절에 행해지는 대통령이나 광복회장의 경축사는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나 유력 인사들이 이 나라의 성립, 곧 건국의 역사와 관련하여 얼마나 혼란스러운 잘못된 인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어 왔습니다. 얼마 전에 거행된 광복절 경축식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광복회장 이종찬 씨의 기념사가 그러했습니다. 당일 이종찬 씨가 행한 기념사와 건간의 기고문을 살필 때 그는 광복을 독립운동 또는 해방의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일의 경축사에서 그는 광복이란 일제의 군합발로 더럽혀진 나라에서 주권을 다시 찾아 새롭게 빛을 밝히는 과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또한 광복절과 관련해서는 우리 선조들의 피나는 독립운동이 대한민국의 오늘과 같은 발전에 기여한 대목을 함께 생각해보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다시 말해서 선열들의 독립운동을 기리는 날이 광복절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광복을 해방의 뜻으로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념사에서 광복이 도둑처럼 찾아왔다는 혹자의 말을 비판했습니다. 같은 취지의 글은 그가 실은 신문 기고문에서도 찾아지는데 해방이 도둑처럼 찾아왔다는 혹자의 말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종합하면 이종찬 씨는 광복을 독립운동 또는 그 결실로서 이루어진 해방의 뜻으로 규정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이 같은 이종찬 씨의 광복에 대한 이해가 틀렸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통해 경축하는 광복은 1948년 8월 15일 세계를 향하여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포한 사건, 곧 건국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 사건을 기리는 것이 광복절의 본래 취지입니다. 당시의 재반 기록을 검토하면 그 점은 더없이 명확합니다. 예컨대 1949년 8월 15일은 제1회 독립기념일로 경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9월 국회가 4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독립기념일을 같은 뜻의 광복절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광복이란 말은 원래 광복 독립 또는 광복 조국의 줄임말입니다. 독립 또는 조국을 영광스럽게 되찾는다 하는 그러한 뜻이죠. 이종찬 씨가 이야기하듯이 무슨 빛을 찾거나 밝히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복절의 광복은 독립 또는 건국과 같은 말이며 그것을 경축하는 뜻입니다. 1948년 8월 15일 이전의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가 언제 광복을 하나, 언제 독립을 이루나를 고대하였습니다. 아직 광복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1948년의 3.1절을 맞이하여서 백범 김구 선생은 찾아온 손님에게 광복 조국이라는 네 글자를 휘호하여 선물하였습니다. 아직도 이루지 못한 광복을 이루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김구 선생은 안창호 선생의 묘소를 찾아서 선생이여 아직도 광복을 이루고 있지 못합니다 라 하면서 슬픈 현실을 고하였습니다. 1948년 3.1절을 맞이해서 서울중앙방송국은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라는 노래를 지어서 어린이 합창곡으로 방송하였습니다. 그것이 이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인이 애송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아직 통일을 이루고 있지 못하기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듯이 1948년 3월 당시의 한국인들은 아직도 독립을 이루고 있지 못하기에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라는 노래를 지어서 부르곤 했던 것입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름 아닌 그해 8월 15일 그날의 정부 수립 곧 건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복절은 이날의 독립과 건국을 기리는 국경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록에 의하면은 1950년, 51년, 52년의 광복절은 제2회, 제3회, 제4회 광복절이었습니다. 1953년 이후 혼란이 발생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하여 몇 분의 연구자의 연구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광복회는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의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주장하는 광복의 뜻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1948년에 대한민국이 성립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러했는지는 또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좀 더 살펴야 할 연구과제입니다. 그 점을 전제하면서 지난 15년간을 거론하겠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건국 60주년 행사를 벌일 때 광복회는 그것을 보이콧하였습니다. 당시 정부가 건국 60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발간한 어느 책자에서 임시정부는 자국의 영토를 획정하고 국민을 확보한 가운데 국제적 성인의 바탕을 둔 독립국가를 대표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광복회는 그에 반발하면서 정부의 건국 60주년 행사를 거부하였습니다. 광복절 날 그들은 정부의 경축식과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경축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광복회 회원들은 정부가 수여한 건국훈장을 반납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반발에 부딪힌 정부는 광복회를 문마하기 위해 이미 배포한 책자를 해소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명박 정부는 역사 문제에 관해서는 너무나 취약한 정부였습니다. 그렇게 정부가 쉽게 양보하자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임시정부 건국설을 받드는 광복회의 입장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이후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에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고 기술을 하려 하자 그에 대해서도 맹렬히 반발하였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도 부정하였습니다. KBS가 이승만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방영하고자 했을 때 그들은 그의 시비를 걸었습니다. 나아가 광복회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마저 부정했습니다. 지난 광복회장 김원흥 씨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가정 이력이 지극히 불투명하고 의심스러운 그 사람은 2020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친일이 우리 민족의 발목을 잡고 기생한다고 한 다음 초대부터 21대까지의 참모총장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일제 빌부터 독립군을 토벌하던 자들로서 민족 반역자들이 국가요직을 맡아 한평생 떵떵거리고 살았다. 대한민국은 친일파의 나라가 되었다고 우리 역사를 부정하고 매도해서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러한 광복회가 정부와 함께 광복절 경축식을 공동 집전하는 것은 참으로 더할 수 없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노태우 정부가 4대 국경일 경축식에 관한 프로토콜을 만들면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광복절을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정의한 다음 광복회를 경축식의 공동 집전자로 초대하였습니다. 광복절의 정의부터가 엉터리인 가운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일종의 사단법인에 불과한 단체에 정부와 동일한 권위를 부여한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해마다 광복절을 맞아 역대 광복회장의 졸렬한 연설을 듣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국경일 경축식에 관한 정부의 프로토콜은 하루빨리 제대로 올바로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종찬 씨의 기념사와 기고문을 비판하겠습니다. 그는 해방 또는 광복이 도둑처럼 찾아왔다는 혹자의 언설을 비판했습니다. 해방이 도둑처럼 찾아왔다는 것은 1945년 8월 당시를 살았던 한국인들의 공통된 인식이나 표현이었습니다. 함석헌 선생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선공산당의 영수인 박헌영은 아닌 밤중에 찰시루떡을 받듯이 해방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소설가 이태준도 그의 소설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중국, 중경에 있던 임시정부의 주석 김구성생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일제가 무조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선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에서 추진해온 광복군의 국내 진공작전이 끝내 성사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공로를 세우지 못하여서 장차 하당의 발언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이나 중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해 10월 돌아온 이승만 박사가 그러했습니다. 그해 12월에 중국에서 돌아온 임시정부의 요인들도 그러하였습니다. 당시 남한을 통치했던 미군정은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방은 연합군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임시정부나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은 그 과정에서 인정받을 만한 공로를 끼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1945년 8월 우리의 해방이 우리 독립운동의 결실로 쟁취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어떠한 역사학자나 정치학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종찬 씨는 당시 9세의 소년에 불과했는데 그렇지만 이러한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종조부가 임시정부의 중요 강요인 이시영 씨이기 때문입니다. 종조부 이시영 씨가 임시정부의 강요 지위를 가지고 그대로 그해 12월에 환국했습니까? 아무리 단체 이해관계가 소중하기로서니 역사를 그렇게 함부로 조작하거나 과장해서는 곤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해방과 독립은 일본 제국을 해체한 연합국의 힘으로 이루어졌으며 그것을 두고 당대 한국인들은 해방이 도둑처럼 찾아왔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엄연한 역사를 부정해서는 곤란합니다. 그 역사는 그 역사 나름대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종찬 씨는 기념사에서 1919년 고종의 죽음이 우리가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성립시킨 주요 계기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어느 역사학자나 정치학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종찬 씨는 역사학자로서 신학설을 주장할 요량입니까? 잘 알려져 있듯이 3.1운동은 1918년 미국 윌슨 대통령이 제창한 민족 자결주의의 자극을 받아 일제에 억압하여 있던 우리 한국인이 인류 공영의 자유정신에 입각하여 골기한 일대 민족적 거사였습니다. 그 역사적 뿌리는 1890년대 후반에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활동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불행하게도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활동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1910년 조선왕조, 곧 대한제국은 망하였습니다. 이 나라 역사에서 왕정이 폐지되는 것은 그때의 일입니다. 1919년 고종 황제가 죽자 마치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한국인이 왕정을 폐지하고 민주공화정을 세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언급하기에도 유치한 그러한 학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종찬 씨는 정부는 없어졌지만 나라는 없어지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나라는 면면이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에 마치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다는 듯이 우리가 건국이란 말을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종찬 씨는 비록 정부가 없어졌지만 나라가 존속한 정부로서 우리말, 태극기, 국호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는 일제하에서 없어지지도 않고 면면이 이어졌습니다. 누가 그것을 부정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강화되기도 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종찬 씨는 그러한 수준의 문화적 요소를 가리켜서 나라라고, 국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하에서도 우리의 나라는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말입니다만 저는 이종찬 씨를 신설을 내세울 만한 자격을 갖춘 학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슨 자격으로 이 같은 황당설을 국가적 경축식에서 함부로 내뱉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일제하에서 우리나라는 면면이 존재했다고요? 누가 그런 주장을 했습니까? 그 근거를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광복절을 기념사에서 어릴 적 중국 상해에서 살 때에 중국인으로부터 망국노라는 욕을 많이 먹었다고 했습니다. 망국노라는 것은 나라를 잃은 백성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나라를 잃고 해외에 망명하면서 망국노라는 욕을 먹고 자란 집안의 아이가 어찌 그 시대에 우리나라가 존속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광복회가 존속에 맞지 않는 임시정부의 법통에 대해서 간단히 살피겠습니다. 나라가 망한 뒤 대한민국이 건립되기까지의 역사에 대해
우리의 초대 헌법의 전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문을 우리의 건국사로서 정사라고 평가하고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계를 공고히 하며 이렇게 시작하는 재헌 건국 헌법의 전문입니다. 헌법 전문에 이러한 역사적 서술을 삽입한 것은 다름 아니라 이승만 당시 국회의장이었습니다. 그는 국회의장으로서 재헌국회의 개회를 맞아 그 감격스러운 그날의 역사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민국은, 장차 이 국회가 만들 민국은 기민년 3월 1일에 우리 13도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서 국민대회를 열고 대한독립민주국임을 세계에 공포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하여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 불행히 세계 대세에 연유하여 우리의 혁명이 그때 성공하지 못했으나 우리 애국 남녀가 해내 해외에서 그 정부를 지지하며 많은 생명을 바치고 혈전고투하여 이 정신만을 지켜온 것이니 오늘 여기서 열리는 국회는 즉 대한국민대회의 개성이요, 이 국회에서 건설되는 정부는 즉 기민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 임시정부의 계승이니 이날이 29년 만에 민국의 부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생 대한민국은 연합국의 해방과 유엔의 승인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가 마땅히 계승하고 기념해야 될 독립운동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 없이는 독립국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런 역사를 이승만은 바로 위와 같이 정의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1919년 3.1운동 당시 13도 대표가 국내에서 국민대회를 열고 독립을 선포하고 임시정부를 결성하였다. 그렇지만 당시는 세계 정세에 제약돼서 성공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국 남녀는 그 정신만을 계승해서 지난 29년간 혈전고투했으며 드디어 오늘 그 민국의 부활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13도 대표와 국민대회는 곧 한성 임시정부를 말합니다. 이승만은 그 한성 임시정부의 집정관 총재로서 곧 대통령으로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독립운동의 긴 역사에서 이같이 그에게 주어진 명분과 권위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919년 그때 우리의 독립이 성공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을 선포하고 임시정부를 세웠으나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불행히도 국제정세에 연유하여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정신만큼은 곧 3.1운동이 표방한 인류 공영의 자유정신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혈전고투를 벌여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생겨났다, 건립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이후 그는 8월 15일 정부 수립 식전의 경축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연설을 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언급을 생략하겠습니다. 1960년대 이후 몇 차례 헌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위의 헌법 전문은 다소 개정을 보게 되어 유구한 역사의 우리 민족은 3.1운동의 거룩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3.1운동의 거룩한 독립정신이 뭡니까? 인류 공영의 자유정신이죠. 그것을 계승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그 기본 취지는 재헌헌법의 전문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건국의 역사가 크게 왜곡되고 변질되는 것은 1987년 제9차 현행헌법이 개정될 당시의 일이었습니다. 전고려대학교 총장 김준엽 씨의 해고에 의하면 그는 당시 헌법 개정 논의가 있을 때 민정당의 총재 노태우, 민정당의 헌법개정위원 이종찬, 야당의 헌법개정위원 이중재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헌법 전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즉 오늘날의 헌법 전문 그대로이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고 했습니다. 이전 8차 개정 헌법까지 이어져 온 3.1운동의 거룩한 독립정신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김준엽 씨는 임시정부에 일시 종사했다는 그의 개인적인 이력에서 임시정부에 대해 유난한 애착을 품었다고 보입니다. 그는 그와 동일한 이력을 가진 가문 출신의 이종찬 씨 등과 협력해서 헌법 전문을 위와 같이 고쳤습니다. 몇 사람의 로비로 그들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해서 헌법 전문의 역사적 서술이 함부로 고쳐진 사실은 당시까지도 이 나라의 정치인, 지식이 나아가 일반 국민의 역사 인식이 얼마나 초라한 수준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후 이 기저를 근거로 하여 1948년에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사이비 역사의식이 활기를 치고 유사 권력으로서 국민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 전문에 삽입한 임시정부는 13도 국민대회로 성립한 한성 임시정부를 말하였습니다. 1945년 중경에 있다가 환국한 그 임시정부는 아니었습니다. 1919년 4월 상해에서 성립한 임시정부는 3.1운동이 선포한 독립선언을 헌법 전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1924년인가요? 반이승만 세력이 임시정부를 소비에트식의 위원회 제도로 개편하면서 그들은 이 같은 헌법 전문을 삭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3.1운동의 자유정신을 부정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임시정부의 이념과 노선이 어떠한 상태로 전개되었는지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 여유가 없습니다. 다만 1945년 12월에 환국한 임시정부가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으로 그 법통을 잊지는 않았다는 사실만 간단히 지적하겠습니다. 국내로 돌아온 임시정부는 전 국민이 주시하는 가운데 국무원 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만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임시정부의 요인들은 1946년 3월인가요? 미 군정의 자문기구인 민주의원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임시정부의 독자적 활동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임시정부의 요인들은 김구, 김규식, 조수왕, 이시영, 신익기 등등은 각기 개별적인 정치활동을 벌였습니다. 임시정부의 가장 상징적인 지위에 있던 김구, 김규식, 조수왕 등은 1948년 대한민국이 성립할 때 그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방해하였습니다. 김구 선생은 이미 성립한 대한민국을 취소하라고 유엔에 공안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김구 선생은 그의 당원에 의해서 암살되는 비운을 맞이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1945년 환국한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 아니었습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이 대한민국으로 개성되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보다 더 솔직하게 표현해서 그것은 역사의 날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역사의 날조에 참여한 이종찬 씨가 세월이 36년이나 흐른 2023년 새로 선임된 광복회장의 자격으로 광복절 식전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궤변을 다시 한번 늘어놓는 것은 차마 견디기 힘든 역사의 모순인가 생각됩니다. 이종찬 씨는 그럴 만한 자격의 소재자가 아닙니다. 시세에 적응해온 정체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하에서도 나라가 면면이 이어졌다는 등, 해방은 독립운동 선열의 용기와 결단으로 이루어졌다는 등, 고종의 죽음으로 왕정이 폐해지고 민주공화정이 세워졌다는 등, 대한민국의 원년, 곧 건국은 1919년 임시정부라는 등의 궤변을 더 이상은 삼가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